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잘 익은 노란 바나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새로 사다 준 신선한 사과나 오렌지입니까? 참 맛있어 보이고 무해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어쩌면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할 수도 있는 사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명성 높은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 동안 6만 명을 면밀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 수치는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신장 손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이 바로 그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과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마치 침묵의 살인자처럼 본인은 자신의 신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오직 신장 및 비뇨기 질환을 앓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연구하고 싸워온 의사 한도윤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드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더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저와 함께 지금 바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가장 최근에 화장실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겨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맑았나요? 둘째, 발을 내려다 보세요. 매일 저녁 발이 퉁퉁 붓고 눌렀을 때 푹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벼운가요? 셋째, 어젯밤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몇 번이나 깼나요? 2번 이상인가요? 아니면 아침까지 푹 잤나요? 그리고 넷째, 해질 무렵이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녹초가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나요? 만약 2가지 이상의 징후가 해당하여 깜짝 놀라셨다면 제가 경고하건대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공포에 질리지는 마십시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차분히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신장을 되살릴 황금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째,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1급 독약과 같은 과일 3가지, 둘째, 신장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셋째, 과일을 독약에서 보약으로 바꾸는 5가지 황금 원칙, 넷째, 양약을 복용 중인 분들을 위한 3가지 생존 수칙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서 혈액투석이라는 사형 선고에서 벗어난 한 환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사가 달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즉 한국의 가난했던 시기를 겪어오신 분들은 과일이 땅과 하늘의 정수이며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밥 대신 먹으면 더 좋다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새기고 계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 피부를 위해 사과를 먹고, 점심에 피곤하면 힘을 내려고 바나나를 먹고, 저녁에는 오렌지 주스를 갈아 마시며 몸을 보신합니다. 그것은 늙어가는 이 몸을 아끼고 싶고 건강하게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노동력을 팔고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으니 이제야 좀 챙겨보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난 30여 년간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한 잔혹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듣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은 이것입니다. 한 선생님, 저는 식단 조절도 철저히 하고 기름진 건 입에도 안 대고 매일 과일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저는 이런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었을 때 하나의 공통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곳에 믿음을 두었고 이미 노화된 몸에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2023년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노인의 35%, 70대의 48%가 초기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즉, 이 방에 있는 10명 중 거의 5명이 병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중 80%는 자신이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여전히 웃고 떠듭니다. 왜냐고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60세 이후에 과일 섭취가 왜 양날의 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엌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보세요. 신장을 바로 그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새 것일 때는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맑고 달콤한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3년, 5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에 플라스틱 케이스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그 안의 여과막은 막히고 닳아서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물이 통과해도 더 이상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 즉 대형 생수통 90개, 분량의 피를 걸러내는 위대한 혈액 여과기입니다.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여러분의 60년 인생을 함께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 신장의 여과 기능은 자연적으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적어 보이지만 60세가 되면 이미 20%를 잃고 70세가 되면 30%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물이 바위를 뚫듯 조용히 진행됩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신장은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과 당분이 가득한 과일이나 젊은 시절처럼 진한 과일 주스를 들이붓는다면 신장은 과부하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치 작은 커피 여과지에 진흙한 양동이를 쏟아부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지쳐버리면 나 너무 아파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이 맥주처럼 거품이 나는 것은 여과막이 찢어져 귀중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것은 신장이 체내의 물을 밖으로 퍼내지 못해 중력에 의해 아래쪽에 물이 고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은 약해진 신장이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유 없는 피로감은 신장이 조혈,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탓이라며 혀를 차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에 울리는 적색 경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 한도윤 의사가 노인분들이 매일 드시면서 무심코 혈액투석을 재촉하고 있는 극도로 위험하고 달콤한 살인자 같은 과일 3가지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위험한 과일 첫 번째 감입니다. 말랑한 홍시와 단감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어르신들이 올해 감이 달다며 입가심으로 몇 개씩 드시는 걸 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몇 개가 재앙의 시작입니다. 감에는 다량의 타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타닌은 시멘트 가루와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물을 만나면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리죠. 타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에 들어가 위산과 만나면 엉겨붙어 단단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이를 위석 베조알이라고 합니다. 일본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 한 개에는 500mg 이상의 타닌이 들어 있습니다. 위장 운동이 쇠석기처럼 강력한 젊은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여러분의 위장은 노화되어 연동 운동이 느리고 위산 분비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타닌 덩어리는 그대로 남아 점점 커지고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위석으로 인한 장폐색 응급 환자의 78%가 60세 이상이었고 대부분 그 전에 감을 드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통에 몸부림치며 구토 증세로 입원한 70세 남성 환자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검사 결과 주먹만한 위석이 위장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원에 열린 잘 익은 감 몇 개가 아까워서 드셨다가 하마터면 대수술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60세 이후에는 감을 경계하시고 특히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위험한 과일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사람들은 기력을 회복하고 근육에 좋다며 바나나를 먹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젊은 운동선수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60세 이상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왕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사과나 배의 2배인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심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뛰는데 칼륨이 바로 그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넘치는 칼륨을 소변으로 아주 빨리 배출합니다. 하지만 늙고 약해진 신장은 배출 능력이 30-40% 떨어집니다. 이때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마치 하나의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은 것처럼 과부하가 걸립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덜컹거리고 최악의 경우 멈춰버립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이 칼륨이 많은 과일을 매일 300g 이상 섭취하면 신부전 진행 속도가 2.3배 빨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초기 증상은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아주 모호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입니다. 저는 TV에서 본 대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꼬박꼬박 드시던 한 아버님을 응급처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5.8까지, 치솟아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적색 경보 상태였습니다. 제가 바나나 섭취를 금지시킨 뒤 불과 한 달 만에 그분의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나나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시한폭탄입니다. 위험한 과일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인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든 사과 주스든 포도 주스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과일을 착즙기에 넣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성분인 식이섬유를 갖다 버리는 셈입니다. 식이섬유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여 당분과 칼륨이 혈액으로 천천히 질서 있게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주스로 마시면
그 톨게이트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당분과 칼륨이 빛의 속도로 혈액 속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스를 마시면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보다 혈당이 2.5배나 급격히 치솟습니다. 게다가 주스구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 새 4개가 필요합니다. 즉, 한 번에 평소에 4배나 되는 당분과 칼륨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밤에는 신장도 잠을 자야 해서 작업 능력을 줄입니다. 이때 주스를 마시는 것은 늙은 일꾼에게 밤새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탈진할 것입니다. 피부 미용을 위해 매일 저녁 과일 스무디를 마시던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곤두박질치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녀가 주스를 끊고 낮에 과일을 조각내어 먹는 것으로 바꾼 뒤에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뼈에 새기십시오. 감은 돌을 만들고 바나나는 부정맥을 일으키며 주스는 신장에 청은망은의 짐을 지웁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 기회의 50%를 잡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신장의 구세주가 될 과일과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60세 이상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과일 3가지를 나열하느라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멘트처럼 구도위석을 만드는 무서운 탄닌이 든 감. 둘째는 심장 전기 시스템의 합선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칼륨 저장고인 바나나. 셋째는 당분과 칼륨이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톨게이트를 뚫고 신장을 공격하게 만드는 농축액인 과일 주스였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 관념으로는 모두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의학적 진실은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그것들이 늙은 신장에 매달린 청음망은의 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일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죠. 조물주는 공평하게도 여전히 우리 신장에 훌륭한 동맹군이 될 과일들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 한도윤 의사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검증하여 안심하고 드시면서도 귀중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호천사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종종 무시하곤 합니다. 많은 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신장의학의 관점에서 사과는 가장 큰 은인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밖에 들어있지 않아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즉, 신장의 처리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짜 비밀 무기는 펙틴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을 설거지용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 속으로 들어간 이 스펀지는 물을 흡수하고 당분과 나트륨을 붙잡아 혈액 속으로 아주 천천히 서서히 흡수되게 합니다. 마치 홍수를 막고 물기를 조절하는 댐과 같습니다.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일이 없고 여러분의 신장은 숨 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 껍질은 퀘르세틴이라는 훌륭한 항산화제의 보고입니다. 이 물질은 녹방지 페인트 같은 역할을 하여 세월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의 얇은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2021년 도쿄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매일 사과 반쪽을 먹었을 때
먹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8%나 느렸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소변에 거품이 많고 몸이 항상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공복에 감을 즐겨 드시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아침 식사 1시간 뒤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불과 2주 후 그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오셔서는 소변 거품이 확 줄었고 몸이 짐을 벗은 듯 가벼워졌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신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수호천사 과일은 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치고 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시원하고 달콤하며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하지만 배가 신장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풍부한 수분과 천연 이뇨 작용입니다. 배의 84%는 순수한 물입니다. 이것은 신장을 위한 최상급 수분 공급원입니다. 저는 60세 이후 많은 어르신이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목이 말라도 물을 참으신다는 걸 압니다. 왜냐고요?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 잠도 깨고 넘어질까봐 겁나서죠. 하지만 어르신들 신장이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세탁기가 빨래를 하려면 물이 충분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말라버립니다. 배는 이 난해한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줍니다. 큰 컵으로 물을 마실 때처럼 신장에 급격한 여과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배의 칼륨 함량 또한 매우 낮아서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22년 대한영양학회에 따르면 배를 적절히 섭취하면 신장 기능을 15%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리가 붓고 눌러도 살이 잘 올라오지 않는데도 야간요가 무서워 물을 절대 안 드시던 70대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제가 점심때마다 배를 몇 조각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점심에 드시니 오후 내내 수분이 배출되어 밤에는 깨지 않고 푹 주무셨고 일주일 뒤에는 다리 부기가 싹 빠졌습니다. 배는 실로 가장 부드러운 이뇨제입니다. 세 번째, 수호천사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보통 눈이나 뇌에 좋다고만 들으셨겠지만 사실 블루베리는 신장을 지키는 용사입니다. 블루베리 특유의 청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신장은 사구체라고 부르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 뭉치로 이루어져 있어 여과막 역할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여과막이 산화되어 마치 금속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최고급 크롬 도금처럼 작용하여 혈관을 코팅하고 녹이 새우는 것을 막아 여과막을 항상 매끄럽게 유지해 줍니다. 2021년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신장 염증 수치가 32%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극도로 낮아 바나나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신장이 약한 70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라고 권한 뒤 6개월이 지나자 신장 기능 저하가 멈췄고 혈압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스펀지 같은 팩틴을 가진 사과 시원한 수분 공급원인 바에, 그리고 혈관 보호 갑옷을 입은 블루베리입니다. 하지만 잠깐 보물을 가졌어도 쓰는 법을 모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때에
맞춰 먹으면 선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이제부터 저 한도윤 의사가 여러분께 5가지 황금 원칙, 제가 제 환자들에게 항상 반드시 지키게 하는 불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원칙 첫 번째, 절대 빈속에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1의 금기사항입니다. 많은 분이 일어나자마자 해독을 위해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긴 밤을 지내고 위장이 비어 있을 때 과일을 바로 먹으면 당분이 혈액으로 직행하여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신장을 흔들어 깨워 준비 운동도 일 없이 마라톤을 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과 신장이 쇼크를 받습니다. 제발 몸을 아껴주세요. 따뜻한 죽이나 국물로 위장을 먼저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황금 원칙 두 번째 골든타임은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놓자마자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위장이 본 식사를 소화하느라 바쁜데 과일이 들어가면 정체되어 신물이 올라오고 발효가 됩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려 음식이 좀 내려가면 그때 들어가는 과일은 고속도로 위에서 질서정연하게 줄 지어가는 차들처럼 천천히 흡수되어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톨게이트인 신장은 여유롭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황금 원칙 세 번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냉장고를 잠그십시오. 이 말은 명심해야 합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신장도 퇴근해야 합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당분과 칼륨이 밤새 혈액 속을 떠돌며 소비되지 않습니다. 신장은 잠을 자는 대신 밤새 허리가 휘도록 야근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잠을 설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다음날 아침 녹초가 된 몸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황금 원칙 네 번째 하루 200g 미만으로 양을 조절하십시오. 보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사과든 블루베리든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여과 부담을 줍니다. 손주먹 규칙을 기억하세요. 사과 반쪽 혹은 배 4조각 혹은 블루베리 1주먹 다 합쳐서 하루에 200g 정도만 드세요. 욕심부리다 몸 상합니다. 황금 원칙 5번째, 한 번에 다 먹지 마십시오. 200g의 과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먹으면 혈당과 칼륨이 장마철 홍수처럼 불어나 둑이 터집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사과 몇 쪽, 오후 3시에 블루베리 몇 알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영양의 흐름이 온화해지고 신장은 여러분에게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5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황금 과일을 곁들이신다면 단 몇 주 만에 건강이 기적처럼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는 여러분의 뇌리에 5가지 황금 원칙을 새겨드렸습니다. 공복 금지 식후 1시간 뒤, 섭취 저녁 6시 이후, 냉장고 잠금 총량 200g 미만, 그리고 절대 몰아서 먹지 않기. 이 원칙들은 듣기에는 간단해서 쓴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사는데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과 습관의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안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집에 약통이 있고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이 3가지 절대 안전 수칙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이 수칙들에 대한 무지나 방심 때문에 응급실에서 뒤늦게 흘리는 후회의 눈물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 안전수칙 첫 번째, 자신의 혈중 칼륨 수치를 집 전화번호처럼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손을 뻗어 과일을 집기 전에 혈액검사 결과지를 펼쳐보십시오. 안전수치는 3.외서 5 사이입니다. 만약 이 숫자가 5.1을 넘는다면 저는 여러분께 명령합니다. 즉시 과일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고칼륨 혈증의 신호는 침묵의 살인자처럼 아주 모호합니다. 손발에 개미가 기어가는 듯 저리고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느껴지며 심장이 쿵쿵거리거나 박자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런 SOS 신호를 보낼 때 저혈당인가 싶어 바나나를 더 먹는 어리석은 행동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가야 할 곳은 부엌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절대 안전 수칙 두 번째 신장 기능을 보고 먹을 것을 결정하십시오. 사구체 여과율 혹은 검사지에서 GFR이라고 쓰인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장에 남은 배터리 잔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90 이상입니다. 이 수치가 60 아래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다른 것이니 아무리 안전한 사과나 배라도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만약 이 수치가 30 미만이라면 이것은 적색 경보입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제한해야 하며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장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서 작은 자극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밖에 남지 않은 즉 신부전 3기 말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박은 물이 많으니 좋겠거니 생각하고 시원하게 마음껏 드셨습니다. 하지만 수박에도 칼륨이 있고 더 나쁜 건 엄청난 양의 수분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신장이 죽어서 물을 밖으로 퍼내지 못해 폐에 물이 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수박 한 조각도 사신의 낫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전수칙 세 번째 약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 규칙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매일 혈압약을 드십니다. 그 중에는 몸 안에 칼륨을 잡아두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륨 보존 인요제나 AC, 이 억제제 같은 약물입니다. 이런 알약을 먹으면서 바나나, 오렌지, 키위를 더 먹는다면 심장을 겨눈 총에 총알을 장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칼륨 농도가 미사일처럼 치솟을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약을 먹고 바나나 반 개만 먹었을 뿐인데 심장이 꽹과리 치듯 불규칙하게 뛴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방전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약을 먹는데 무슨 과일을 먹어도 됩니까? 시간 간격은 얼마나 둬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약과 과일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규칙 칼륨 5.2 이상이면 중단 사구체 역과율 낮으면 감소 약 먹을 땐 질문. 이것이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그 전에 건강한 식습관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 선생님 말은 좋은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자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신비한 약도 없이 오직 과일 먹는 법을 바꿔서 벼랑 끝에서 되살아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신장은 매우 약해져 사기 문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습관 때문에 여름만 되면 매일 저녁 후식으로 수박 반 통을 드셨습니다. 천연식품인데 뭐가 해롭냐며 자식들의 만류도 뿌리치셨죠. 결국 급성 폐부종으로 쓰러져 폐에 물이 차서 육지에서 익사할 뻔한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응급처치 후 저는 그분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루 과일 총량 100g 미만 저녁 식사 후 절대 금지 수박 대신 사과나 블루베리로 바꿀 것. 처음에 할아버지는 노년의 낙이 없어졌다며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싶으십니까? 할아버지는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2개월 후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와 허벅지를 치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한 선생님, 다리가 날아갈 듯 가볍고 숨쉬기가 정말 편해졌어. 밤에도 소변 보러 딱 한 번만 깬다네. 신장이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만 짐을 덜어내어 남은 기능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주를 안아도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70세 넘으신 이정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낙은 장손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마시려고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5.6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마터면 손주를 떨어뜨릴 뻔했다는 공포에 흐느껴 우셨습니다. 저는 당장 바나나 스무디를 끊고 블루베리 몇 알이나 사과 몇 조각으로 바꾸라고 지도했습니다. 한 달 뒤 재검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온종일 손주를 안아도 정신이 맑아요. 손주 녀석도 할미가 주는 블루베리가 맛있다고 하네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할머니와 손자 모두에게 닥칠 뻔한 끔찍한 사고를 막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짐이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병들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억지로 매일 저녁 채소와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오렌지, 키위, 당근 등등.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실수록 몸은 더 피곤하고 다리는 퉁퉁 붓고 신장 기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엄중히 말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신다면 당장 이 신장 파괴 행위를 멈추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착즙기를 치워버리고 점심 식사 후 사과 반쪽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자식들이 보러 올 때마다 엄마 얼굴색이 좋아졌다. 손발이 날래졌다고 칭찬한다며 저에게 자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야 정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박 할아버지, 이 할머니, 김 할머니는 비싼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일 종류와 먹는 시간, 양을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아니 오늘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열정적인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도록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살인자 과일 3가지 위석을 만드는 감 부정맥을 부르는 바나나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스, 신장을 구하는 기적의 과일 3가지, 팩틴 여과막의 사과, 시원한 물줄기, 배혈관 보호, 갑옷 블루베리. 5가지 황금 원칙 공복 금지 식후 1시간 뒤
저녁 6시 이후 금지 하루 200g 미만 나누어 먹기. 그리고 3가지 생사 안전 수칙 칼륨 높으면 중단 신장 약하면 감소 약 먹을 땐 질문. 모든 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60세 이후에는 신장을 쉬게 해주어야 사람이 편안하다. 오늘 저녁에는 제발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사과 반쪽은 내일 점심을 위해 남겨두세요. 그 작은 입의 절제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고생했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손주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병상에 누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신장내과 전문의 한도윤은 이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밖에는 여전히 모르고 매일 자신의 신장을 해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력 넘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